미술 시장이 돈 된다고 하니까 너도나도 아트페어를 개최합니다. 신규 화랑이나 소규모 화랑들은 고객 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남의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아트페어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가들은요, 여기다가 화가들은 개인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들여서라도 아트페어 나가면은 마케팅이 더 유효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술에 대한 집중도나 예술적 감각, 예술가적 감성보다는 저렇게 하니까 팔리더구나, 저런 유형들이 팔리는구나에 더 집중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예술에 대한 순수성이 사라진다고 해야 할까요? 하긴 그렇습니다. 예술의 순수성이 뭔지 잘 모르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태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트페어요? 정말 피로감입니다. 화가는 화가대로, 갤러리는 갤러리대로, 고객은 고객대로 지친 무력감이 먼저 말을 걸어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만평 208회차 박정수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작업에 몰두하고 계신 만평이님들, 생활전선에서 미술을 잊지 않고 계신 감상만평이님들 고맙습니다. 딱 만평 사는 그날까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노력하면서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알림종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구독은 만평을 빨리 오게 합니다. 저희 아트라인에서도 2월이면은 호텔 아트페어를 주최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트페어는 힘겹습니다. 마찬가지로 힘겹습니다. 그럼에도 미술시장의 주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다양한 아트페어에 관련한 이런 방송들을 몇 번 했었죠. 미술시장의 주요 역할을 이렇게 얘기했던 거 23회차에는 어떻게 하면 해외 아트페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말했었고요. 72회차에서는 아트페어에 돈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까라는 것과, 또 136회차에서는요, 아트페어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여기 또 있죠. 148회차에서는 아트페어에서 작품 팔기, 175회차에서는 우리나라의 아트페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몇 번 더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지난해 말경에도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만, 2022년 하반기에 이르면 아트페어가 포화 상태가 되어 개별의 특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실패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왜 이렇게 아트페어가 많을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드립니다. 어떻게 살아남을지는 많은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미술시장, 아트페어, 갤러리 이런 상태에서는 세계적인 화가가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명한 화가님들이 이미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10년 후, 20년 후의 예술가는 어떻게 탄생을 시켜야 할지, 어떻게 태어날지, 어떻게 자리 잡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 역시 매년 2월이면 호텔 아트페어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팔리는 작품보다는 좋은 화가를 만나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회사 아트센터에서도 고객과 우리 애호인들과 젊은 예술가들의 만남의 장을 자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미술 애호인이 화가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의 예술 세계를 포함하고 있는 작품에 대한 집중도를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요, 저희 우리 이 정수아트센터 같은 경우, 아트나인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요, 2023년부터는 아트페어 참여 횟수를 줄이고
해외 시장에 화가를 지원하고 수출하는데 더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고 반복되는 이야기지만은요. 신생 갤러리나 소규모 화廊의 입장에서는 마케팅을 위한 아트페어 참여를 권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화가의 작품보다는 화가의 예술을 사야 하듯이 갤러리 또한 갤러리 대표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문 연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갤러리 대표가 어떤 방식의 어떤 유형의 시각 예술을 선호할지는 해봐야 알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경험과 실적을 쌓아두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지금 나는 이러한 유형의 그림들을 하고 있어라고 정해버리면요, 망해버릴 가능성이 크더라고요. 이게 경험치입니다. 애들 교육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부모가 바라는 대로 커가는 법이 잘 없습니다. 부모는 아이 스스로가 무엇을 잘할지, 무엇을 좋아할지를 알아가기까지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하였습니다. 경험치를 말씀드린 것은 갤러리 성격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갤러리 대표가 좋아하는 어떤 예술 유형보다 어떤 예술가를 잘 지원할 수 있는지, 갤러리 대표의 성격과 전시장의 성향이 어떤 유형의 것을 잘 수용하는지는 경험에 따라야 한다는 편이 저는 권하는 바입니다. 경험에 따라야 된다는 거죠. 혹자는 그러죠. 자기 돈 자기가 쓴다는데 뭐라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좋아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 편리하거나 이익이 된 결과이기 때문에 새롭고 다른 창의를 중요시하는 예술에 있어서는 자신의 경향을 알아간다는 말이 더 합당한 것 같습니다. 아트페어가 난무한다는 것은 미술시장의 미래가 밝고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우리나라 미술시장이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센 풍랑과 바람이 있어야 비옥한 바다가 되듯이 미술시장 또한 다양한 경험과 실패를 경험해야만 탄탄한 내일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갤러리 숫자가 너무 많고 페어가 많고 화가가 많고 이런 말하지만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많으면 또 어떻습니까? 이 또한 나쁘다고만 볼 일이 아닙니다. 무한 경쟁에서 버티고 자리 잡는 분들이 더 많은 칭송을 받는다고 봅니다. 화가의 숫자가 많고 화가를 지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돈 잘 버는 화가가 많기 때문이고, 아트페어가 많은 것은 아트페어를 주최해서 망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봅니다. 하지만요, 2023년 이후가 되면은 이 또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스스로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에 따라, 성향에 따라, 볼거리에 따라 특성화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아트페어는 말 그대로 시장이기 때문에 개인의 역량이나 작품 세계를 조명받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습니다. 아트페어는 아트페어대로, 개인전은 개인전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해답은 아닙니다만, 갤러리에서 또한 자신의 특성에 맞는 예술가와 함께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거기에 맞는 아트페어를 선정하고 참여하면은 좋은 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으로 이렇게 되면 아트페어가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 또한 아트페어를 개최하면서 어떤 특성에 준할 것인가에 대해 조금씩 우리의 색깔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우선은요, 2023년 호텔 아트페어에서는 각기의 특성과 각기의 색을 인정하여야 하는 동시대 예술의 경향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알 수 없으니까 찾아보면서 맞춰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꽃이 피는 나라에서 만납시다. 언제라고 약속할 수는 없어.
나는 나대로 당신은 당신대로 노력하다 보면 운명이 우리를 거기에 데려다 주지 않을까요? 드라마 대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